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K9 자주포 운용국 모임, 즉 K9 유저클럽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폴란드를 비롯해 노르웨이,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호주 등 7개 운용국을 더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는데요. 참가국들은 K9 자주포의 운용, 정비 현황과 차세대 개발 추진 현황 등을 공유했고 K9 탄약 호환성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K9 유저클럽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4,026억 원 규모 자주포 차체 등 부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 국영방산기업 후타 스탈로바볼라의 크라프 자주포 생산시설과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야전 부대를 둘러보는 시간도 마련해 참가국들은 이 행사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K9 자주포 유저클럽에는 K9 자주포를 운용하지 않는 이 나라들까지 참가해 현재 세계가 얼마나 한국 자주포에 대해 관심이 많은가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어디인지 오늘은 K9 자주포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K9 자주포는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인 인도에 수출 계약을 맺은 지 8년 만에 다시 추가 수출을 앞두는 등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 엔지니어링 업체 L&T와 3,714억 원 규모의 K9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L&T에 부품 등을 공급하면 L&T가 현지에서 K9 자주포를 생산해 인도 국방부에 납품하는 합작 생산 방식입니다. 총 수출 규모는 100문으로 이번 계약 물량은 2030년 9월까지 인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인도는 현재 육해공 통합작전 능력 향상, 인프라 현대화 등을 포함한 군 개혁 정책을 추진 중이라 이번 수출을 계기로 한국의 다른 무기 체계들을 인도에 수출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개최한 올해 K9 유저클럽 모임은 특히 폴란드가 대대적으로 이번 대회를 도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폴란드는 노르웨이,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호주 등 유저클럽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야전 부대를 통해 실사격하는 장면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K9 유저클럽에는 현재 K9 자주포를 운용하지 않고 있는 미국과 스웨덴까지 참가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처 자주포를 생산하고 있는 스웨덴까지 참가해 실사격 등 모든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스웨덴은 자체 개발한 자주포에 대한 생산 능력을 확대하면서 K9 자주포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번 참가는 예상외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K9을 도입하기로 한 루마니아도 이번 유저클럽에 참가했는데요. 루마니아의 경우 핀란드나 노르웨이 등 먼저 도입한 국가들이 운영하면서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1번째 K9 자주포 수출국으로 정조준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세계 최대 무기시장인 미국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미 육군은 현재 K9 자주포 운용국이 아니면서도 한국산 K9 자주포 운용국들이 참여하는 K9 유저클럽 행사에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등 하나의 미국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을 K9 자주포의 11번째 수출국으로 맞이하기 위해 맞춤형 제품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방산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자주포 전력의 노후화 문제로 해외 무기체계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한국으로 들어와 K9 자주포 생산 라인을 직접 시찰했고 해당 시스템을 현지에서 다각도로 평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 국방부 실무진도 K9A2를 보고 강한 인상을 받고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은 기존 자주포의 사거리 연장 개발이 실패해 외국 기업과 협력해 궤도형 및 바퀴형 자주포를 도입하려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따라서 하나가 개발 중인 휘령 자주포는 미국의 차세대 자주포 프로그램 참여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하나를 방문했던 미 실무진은 내가 권한이 있다면 지금 당장 계약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자주포 현대화 사업을 통해 지난해 해외 방산업체 5곳을 대상으로 차세대 무기체계를 평가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들 중 유일한 비나토 국가 업체로 선정됐습니다. 하나에어로는 기술력과 납기, 운용 신뢰성을 앞세워 미국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입증한다는 전략인데요. 특히 미국의 작전 환경에 맞춘 휘령 K9 자주포를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자주포는 K9A2의 자동화 포탑을 미국 맥 디펜스 트럭 셰시에 장착한 형식으로 미 육군의 차세대 자주포 프로그램 진입을 겨냥한 맞춤형 제품입니다. K9A2는 기존 팔라딘 대비 빠른 발사 속도, 장거리 사격 능력, 자동화 운용이 가능해 차세대 포병 체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는 K9 자주포를 수출할 때마다 각국의 지형, 기후, 운용 전술에 맞춰 현지 맞춤형으로 제작해왔는데요. 인도의 사막 지형에 특화된 K9 바즈라, 혹한기 작전이 가능한 노르웨이형 K9 비다르, 폴란드형 크라브처럼 운용국별로 K9이 설계와 성능은 다르게 진화해왔다는 점은 K9의 커다란 장점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도전 중인 K9A2 역시 이러한 현지 맞춤형으로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에어로는 미국 육군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도록 포탑 자동화, 기동 플랫폼, 탄약 운영 방식 등을 현지 작전 환경에 맞춘다는 계획으로 개발 중입니다. 만일 미국이 K9 자주포의 11번째 수출국이 된다면 글로벌 방산업계 1위국의 한국의 중대형 포병무기 첫 수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금껏 한국산 무기의 미국 수출 사례는 K2 소총과 같은 개인화기가 미국 민간 시장에 진출한 게 전부였습니다. 한편 하나에어로는 자주포뿐 아니라 미국 내 탄약 생산 사업 진출도 추진 중입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시기에 탄약 생산 설비를 아직까지 개보수에 사용 중이고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나는 이 점을 파고들어 화약 원재료 및 155mm 추진 장약용 부품을 현지에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약 1조 원을 투입해 미국 내 스마트 탄약 공장을 설립할 예정인데요. 또한 하나에어로는 K9 자주포 외에도 미국 방산 시장에서 다목적 무인 차량 분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방산 스타트업 엔듀릴 무인 차량 개발사 포테라와 함께 미 육군의 소형 다목적 무인 차량 2차 사업에 참여해 자사 개발 플랫폼 아리온스맷을 바탕으로 차세대 무인 차량 솔루션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또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내에 합작법인을 설립해 천무 유도탄 생산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방산업체 WB그룹과 다연장 로켓포 천무용 유도탄 생산을 위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작년 양해각서에 이어 정식 계약으로 협력 내용을 구체화할 전망인데요. 이렇게 되면 천무부터 유도탄까지 폴란드 현지 기업과 생산 협력을 강화해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이 더욱더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폴란드 방산업체 WB그룹은 SNS에 이 소식을 전하며 3년 안에 폴란드에서 최초 장거리 포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일부 지연되고 있는 K2 전차 2차 계약과 관련해서는 폴란드 내에서 일감을 달라며 시위까지 벌어져 조만간 폴란드가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협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2차 계약에는 일부 물량의 현지 생산 조건이 포함됐는데 계약이 늦어지자 K2PL 전차 생산이 예정돼 있던 폴란드 현지 군수 공장에서는 향후 일감이 사라질 것을 우려한 직원들이 시위에 나서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폴란드 매체 WNP 등에 따르면 폴란드 글리비체 지역에 있는 방산기업 부마르 와벤디의 노동조합원 일부는 지난달 26일 공장 정문 앞에서 K2 전차 2차 계약 등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인원들은 우리는 PGG로부터 K2 전차 생산을 약속받았지만 아직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크라프 자주포 생산 등 추가적인 일감도 없다. 현재 생산 중인 레오파드 2PL 사업도 1년에서 1년 반이면 마무리될 것이다. 당장 오늘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생산은 2028년에서 2029년부터 시작될 것이다. 회사는 중간에 비용 절감을 위해 정리해고를 단행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차 계약 실행을 촉구했습니다. PGG는 K2PL의 생산을 맡게 될 기업으로 현대로템과 기술 이전, 현지 생산 범위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왔는데요. 폴란드 내에서조차 2차 계약을 촉구하고 있어 계속 지연시킬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방산업계의 지난해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13% 상승한 약 43조 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 규모의 슈퍼사이클을 맞고 있습니다. 방산업은 기존의 5위 규모의 제조업종 자리를 차지했던 조선업을 밀어내고 해당 자리를 꿰찼는데요. 특히 조선업도 경기가 호황인데 이처럼 방산업에 자리를 내줬다는 점은 그만큼 방산업의 매출이 더욱 큰 폭으로 확대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국내 방산 주요 업체들이 올 1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전망인데요. 방산업체들이 수년치 일감을 이미 확보해놨고 미국 트럼프 정부 집권 이후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K방산의 호실적은 더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K9 자주포, 천무 등 지상방산과 카이는 FA50, TA50 등 완제기 수출이 있습니다. 국내 방산 빅파이프의 수주 잔고는 지난 2021년 30조 원에서 2024년 83조 원까지 3배 가까이 증가했고 하나에어로는 같은 기간 5조 원에서 32조 원으로 늘었으며 실제로 주요 방산업체들은 5년 내외에 일감을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